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항상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져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뽑힌 당선인은 인기 폭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고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를 받아서 전국 성인 2,512명을 상대로 지난 21일에서 25일 사이 윤 당선자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망을 물었더니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입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놀랍게도 49.6%입니다. 잘한다 46, 못한다 49.6. 이렇게 낮게 출발한 당선인은 처음이란 이야기죠. 이 윤 당선자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3월 2주차 조사에서는 52.7%, 그 다음 주에는 49.2%, 이번에는 46%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46%라는 숫자는 20대 대통령 때 선거 때 받은 득표율 48.56%보다도 낮습니다. 이것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 전망이 더 높다는 것인데, 더구나 바로 지방선거로 들어가므로 이 추세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6.7%로 윤석열 잘할 것이다 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보다 3.5% 낮아져 가지고 50.7%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7, 국민의힘 40, 국민의당 6.8%, 정의당 3.5% 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퇴임하는 문재인보다 당선된 윤석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충격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제 당선된 지 얼마 됐습니까? 불과 18일인데 1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큰 것은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른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수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수적인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입니다. 반대 53, 용산 이전 반대 53%, 그리고 찬성 36입니다. 그 차이는 17%포인트입니다. 반대가 53이나 되고 찬성은 36%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청와대 집무실,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반대가 많은데 밀어붙이면은 이게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할 국가 지휘부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지난 2주 이상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고 현재 국방부와도 갈등을 빚고 하다가 결국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다가 그래도 55%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못할 것이다 40%인데 이것도 잘할 것이다 55%도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는 낮아요. 이명박 당선 직후에 잘할 것이다가 84%나 되었습니다. 박근혜 당선 직후에 잘할 것이다가 78%나 되었습니다. 문재인 당선 직후에 잘할 것이다가 87%였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한 20, 30% 떨어지는 55%밖에 안 되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아예 잘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50%, 잘할 것이다 46%,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에서 뛰쳐나온다 하는 명분을 내걸었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독단적이라서 오히려 저런 당선인의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아니냐. 그동안에 그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했던 국정기조, 공정하게 하겠다, 상식적으로 하겠다, 협치하겠다, 통합하겠다, 이 말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된 게 아니냐. 용산 이전 자체도 문제지만은 용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독단, 그리고 준비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인수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것이 부딪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딪히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편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누가 봐도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센 사람입니다.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부딪히면은 국민들은 약한 사람 편을 듭니다. 이 경우에는 문재인 편을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점령군처럼 보인다. 오만하게 보인다. 이게 지금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결자해 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슬기롭게,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국민 통합 정신대로, 그리고 여야 협치 정신대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